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심화입니다. 심화 가정하겠습니다. 심화인데 심화라고 아주 진짜 나오지 않는 사항들은 안 봅니다. 안 보고 나올 사항들에 대한 조금 더 어려운 사항들을 포함해서 핵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화 때는 말입니다. 핵심을 잡습니다. 중요한 사항들, 핵심을 딱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 과정 때 취급하지 아니한 부분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겠죠. 심화 이 과정을 봅니다. 심화이라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 나올 사항들은 시험 출제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심화지 출제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은 심화는 절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핵심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시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 조금 어려운 사항들 심화 사항들을 또 보시고 기출되었던 심화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는 한 7강에서 8강인데, 7강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법에서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많죠. 그래서 개발법부터 한 4강 정도 시간 두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정비법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려운 사항이 참 많습니다. 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4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도 기본 4강 정도를 가지고 핵심과 심화를 하겠습니다. 주택법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4강 정도를 준비해서 핵심과 심화를 봅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한 2강 정도에서 조금 더 찬찬하게 이렇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합해서 아마 25강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는 핵심들은 상세한 설명을 좀 빼고 핵심을 이제 이때 다 나온 사항들은 반복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만 하지 상세한 설명을 좀 빼겠습니다. 빼고 심화할 때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좀 설명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앞부분 다 통과하시고요.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의 제2절 광역도시계획부터 보겠습니다. 보십니다. 자, 역시나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나오는 법률이죠. 국토계획법 참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죠. 국토에 대해서는 그 쓰임새를 위해서 먼저 이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 근거해서 토지가 그 다음에 개발, 정비, 보전, 이용토록 하겠다는 의미의 법률. 참 중요한 법이죠. 실무가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우는 계획을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국가에서 또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실천을 위해서 국가 계획을 수립을 한다. 한다. 이 계획은요, 이 도시 계획으로 포함할 사항들이 포함되는 정책적인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도시와 군 단위에서 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계획을 발령을 받아가지고 도시와 군 단위하면 이렇게 되죠. 서울특별시라든지 이제 광역시 또 물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되고 또 시와 군수가 포함된다. 그들 관한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우는 계획을 딱 보니까 이제 먼저 이 도시들만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의 틀을 위해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방향 설정을 해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이제 구체적인 토지 이용 상황을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토지가 개발 정비 실제 이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국가 계획을 맞추었지만 도시들 단위에서의 어떤 절충이 좀 되어서 계획이 안 맞고 있다 할 때 이 중간 단계에서 항상 모든 계획들은요 하위 계획은 이 상위 계획에 따를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국가 계획을 맞추었지만 도시들 단위 간에서 어떤 서로 상충될 때 도시들 중간에서 지침을 딱 주기 위해서 또 어떠한 계획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1-1 할게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딱 되어지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 계획 권역 안에 있는 도시들은 여기에 따를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국가기획 차원에서 이제 도시들 간의 어떤 기능의 연계와 또 어떤 지수를 위해서 또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이 법은요, 이 광역도시계획부터 첫 번째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일단은 49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항상이 아니죠. 항상이 아니고 인접하는 그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뭔가 맞지 아니할 때만 이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보면 자, 지정이 되어진 어떤 이유 때문에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딱 되어지면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바로 장기발전계획에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광역이란 말 표현이 딱 되면 2개 이상의 어떤 도시 이름식의 의미가 있지만 이 광역 도시 계획만치는 항상이 아니고 어떤 문제 있는 지역을 딱 설정해서 그 내에서 포함이 되어진 도시들 간의 질서를 서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있는 곳에 대해서 광역 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하고 나면 지정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권역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도시 간에 수립하는 장기 발전 계획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의 의의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항이죠. 이 권역의 지정을 누가 할 것이냐가 첫 번째 쟁점 포인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권역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 권역의 위치가 2개 이상에 인접하는 어떤 특별시, 광역시, 도 간의 권역이 발생이 될 때는요. 요들 시도 간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권역이 필요한 장소가 하나의 경기도 등의 도 단위 안에서 인접하는 시와 군 간의 권역이 필요할 때는요, 요들의 요청,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권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죠. 권역의 지정권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이지 시도지사는 아니다. 쟁점 포인트였죠. 그래서 요청 신청을 딱 받으면 지정할 때 절차가 등장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또 보십니다. 절차 딱 보시면 다음 표시겠죠. 자, 해서 일단은 지정 절차 50페이지의 왼쪽 밑에 4번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지정 절차가 있다랍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때는요, 신청한 시도뿐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상세하게 그 시장 군수까지 오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으면요, 일단 여기 신청을 한 자들이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하고 나서 항상요, 중요한 권역 결정 문제에 전문가한테 맡긴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분야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져 있다. 해서 이제 권역을 정합니다. 그렇고 통보를 해주면 권역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역을 지정할 때는 첫 번째 관로 1번 보시면 여기 신청한 자 시도와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의견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해서 통보한다. 그런데 도지사가 권역을 지정할 때 그 밑에 관로 2번에 있습니다. 도지사일 때는요, 관계 시도 시군뿐 아니고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의 의견 든다라는 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장관이 지정할 때는요, 행정기관 장의 의견은 없습니다. 그냥 신청한 지방장들 시도 시군의 의견 듣고 나서 심의해서 통보하는데 도지사일 때 한해서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들과도 사전 의견 청취를 한다. 그래서 중앙장들의 의견과 뿐 아니고 관계 시도 시군의 의견을 다 든다. 그래서 이 의견 청취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역을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하는데 도지사가 권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의 의견뿐 아니고 관계 시도와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때 중앙장과 시도, 시군 나오면 X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시험에 사실 나오지 아니하니까 안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의견 청취한 다음에 항시 국토장관일 때는 중앙에 있는 도시 계획의 심의일 것이고 도지사는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도시 계획의 심의에 거쳐서 권역 통보하면 된다. 통보라는 것은 오른편에 보시면 3번에 딱 나와 있죠. 오른편 3번입니다. 권역은 지정 통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행정청 내부적인 지정 절차니까 널리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각기 도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찰이 발생되어서 권역을 정한다는 널리 알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의견 청취도 보시면 보통 의견하면요,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권역에 지정할 때의 의견 청취는 행정청 내부에서의 의견 청취지 주민이라든지 지방의회까지는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의견 청취가 보통 의견하면 주민과 지방의회지만 이때는 보면 관계 행정기관끼리 의견 청취한다. 이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공고하지 않고 이제 통보만 하면 권역이 결정이 된다. 통보면 통보. 행정청에서 통보하면 밑에 하위 부서는 따를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오른편에 있는 02번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다시 왼쪽 보세요. 그러면 권역을 지정할 때 이 대상 지역적인 범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보시면 범위는요, 거기 나와 있죠. 네모 3번입니다. 50페이지 3번이에요. 범위는요, 필요한 지금 특강 시군이 있으면
필요한 도시, 관할 구역 요 전체를 다 묶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전부를 다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인천시라든지 어떤 김포, 경기도라는 어떤 지역입니다. 경기도에서 인천시에서 요 김포시 간에 어떤 일부만 딱 필요하다 할 때는요 다 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천시의 서구란 곳과 김포시 이렇게만 딱 정할 수 있어요. 경기도와 인천시와 경기도 간의 권역이지만 전부 다 정하지 않고 또 인천시, 김포시에서도 이쪽에 일부만 딱 정해서 이렇게 권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부 다 정한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는 보시면 일부만 이렇게 또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일부 정해요. 일부 정할 때 범위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외 딱 보세요. 일부를 딱 정할 때는 구와 군과 업과 면 단위로 일부를 정한다랍니다. 그래서 요 일부 정할 때는 구군 업면 단위입니다. 보통요, 요 군자가 딱 나올 때는 말입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 이때는 보시면 요 인천시 서구라든지 강원이 포함되어서 그래서 이때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 업과 면을 포함을 하고 있는 요 군 단위에서는 업과 면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때 구군 업면 할 때 그 밑에 있습니다. 구군 업면이라고 했죠. 요 구군 업면 할 때 이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하고 실제 그 별도의 군 단위에서는 업과 면 단위겠죠.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일부 정할 때 구군 업면 단위로 일부를 정할 수 있다. 이때 군은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또 업과 면은 바로 군에서 일부 업과 면을 말합니다. 같이 일부 정할 때는 구군 업면 단위로 일부를 정할 수 있다. 이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니다. 즉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권역을 딱 지정했으면 행정청에서 결정 통보를 딱 해주면 이제 하위 부서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해요. 좀 계획 수립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쭉 나옵니다. 일단은 먼저 딴 건 다 지금 통과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말 딱 뜨면 장래에 대해서 장기적인 상황이죠. 지금 당장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청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발생을 하지만 외부적으로 일반 국민한테는 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거 가지고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죠? 행정청 내부적으로 구속력은 발생이 되어도 대외적으로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요 계획 가지고 쟁송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만약에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이 딱 되어버렸다. 그러면요, 요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도시 계획들은요, 여기에 따를 의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만약에 맞지 아니하면 상위 계획이 우선되어서 하위 계획들 나중에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밑입니다. 이 계획 수립은 누가 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수립입니다. 수립.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권역이 시도 간에 권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와 시와 군을 구분을 딱 합니다. 해가지고요. 원칙은요. 요 권역이 시와 도 간의 권역이면 해당 시, 도, 지, 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이겠죠. 그리고 같은 도 내에 포함이 딱 되어 있으면 해당 시장 군수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수립한다. 또 계획들은 수립했으면요. 다시 권역 지정권자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인 신청을 통해서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승인은 딱 보시면 역시 시장시와 도지사가 수립했으면 바로 권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것이고 요 시와 군 단위 토지이면 바로 권역 지정권자인 도지사한테 보내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도가 수립을 하지만 승인 신청은 이제 다시 권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한테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승인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 51페이지 제일 하단부 밑에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2페이지에 관로 입구까지 뚝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2페이지에 3번과 4번 상이죠. 수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이 국토장관과 도가 직접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하니까 권역을 지정을 딱 했으면 원래 원칙은요. 요 계획은 빨리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 빨리 못하면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3년 되어도
계획 수립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못하고 있을 때는요,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결정을 딱 해줍니다. 누가요? 승인권자인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직접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수립을 해서 통보를 딱 해주면 그 계획에 도시들은 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명을 딱 준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시면 52페이지에 관료 3번과 관료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체크를 해주세요. 또 4번의 1번 보시면 이렇게 승인 신청이 지연될 때뿐 아니고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장관이 또 직접 수립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무슨 KTX 공사라든지 4대강 사업 했었죠. 과거에 좀 안 좋았지만 이런 식의 내용들 국가적인 어떤 또 신공항 건설 다 보시면 국토장관이 직접 계획 수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지면 처음부터 국토장관 직접 수립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3번과 4번 사항도 같이 업무적인 사항이니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5번 보시면 관료 5번입니다. 52페이지에 재량해서 요청 시에 공동수립이 나옵니다. 이까지는 다 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라. 이것이 원칙이고요. 또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국장과 도가 직접 수립을 한다 등의 업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예외적으로 공동수립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번입니다. 관료 5번. 그래서 52페이지입니다. 자, 시도가 공동수립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요 시도시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같이 또 요청합니다. 요청을 딱 해요. 이 요청은 무엇이냐 하면 당신 참여하라 하는 것이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승인권자한테 처음부터 아탈이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요청을 딱 하면 국토장관과 도가 처음부터 시도시사와 국토장관 3자 공동수립도 할 수 있고요. 시장, 군수와 도지사 3자 공동수립도 할 수 있다. 해서 그 밑에 관료 5번의 1번과 2번이죠. 처음부터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한다면 처음부터 개입되어서 시도, 국장, 시장, 군수, 도지사 공동수립도 처음부터 할 수가 있다 해서 관료 5번의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관료 5번의 3번 보세요. 3번. 자, 이렇게 공동수립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요 시와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일 때는요. 처음부터 우린 빠지겠다라고 협의해서 도지사한테 처음부터 단독 수립 자체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협의가 딱 되어지면 도지사를 불러와서 공동수립이 아니고 처음부터 도한테 세워달라 이렇게 단독 수립을 요청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가 직접 단독 수립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시면 도지사가 원래 승인권자인데 도지사가 개입이 되어서 시장, 군수, 도지사가 공동수립했다 같이 또는요 요들의 협의해서 단독 수립에 요청받아서 도가 직접 수립을 해준 경우는 원래가 도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따로 도지사 단독 수립을 해준 경우 또는요 이 시장, 시와 군수와 같이 개입되어서 공동 수립을 해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도지사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 2번이나 나온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 군수의 요청받아서 처음부터 도가 공동 수립을 해주거나 또는요 단독 수립을 요청받아서 처음부터 도가 직접 단독 수립을 해줄 때는 원래가 이 사람이 승인권자니까 따로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이 말도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또 나옵니다.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음에 오른편 3번에 보세요. 요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기준입니다. 요 계획의 수립 기준이에요. 수립 기준. 우리가 수립 기준, 우선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 말하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말하죠. 그래서 저 뒤편 가시면 도시개발법 할 때 환지 계획만 치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위에 모든 계획들의 수립 기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편도 한번 더 보십니다. 그러면서 상세하게 그 박스 안의 내용들 53페이지에 수립 기준의 박스 안의 내용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몇 개 도시를 딱 묶습니다. 근데 그 각 도시 간에 문제가 참 많겠죠. 무슨 교통 문제라든지 각종 어떤 사람 문제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권역을 딱 정할 때는요, 그 도시 간에 뭔가 문제 있는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사항이 딱 있습니다. 그 특정 현안 사항 위주로 수립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지하철 설치 문제, 특정 현안 사항 위주로 수립하라라는 것이 박스 안에 2번에 있죠. 현안 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을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3번 보시면
원래 원래 장기 발전기란 말 딱 들으면 장기 앞으로 해보자. 그래서 확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여건 반응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포괄적으로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현안 사안에 대해서 수립을 할 때는요 하위 계획에 명확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립한다라는 말을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장기 발전 계획들은요 여건 반응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좀 가변적으로 수립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특정 현안상 지하철 문제 어떤 특정 현안상 위주로 할 때는요 그쪽에 대해서 구체적 수립해서 하위 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상입니다. 조정. 이 계획 수립이 아니고요. 이게 요 시도와 시장공사가 공동 수립을 하다 보면 뭔가 합의가 좀 안 되고 있으면요. 요청을 통해서 국토장관이나 도지사 불러서 공동 수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말고요. 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할 때는요. 공동 수립의 요청 말고 조정 요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나 시장공사는요 공동 수립의 요청도 할 수 있지만 공동 수립이 아니고 조정안만 달라 이렇게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때는요 한쪽이나 양쪽 일방이나 또 당사 합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입니다. 이때 만약에 조정 요구한 것이 일당 측에서 요구가 딱 되어지면 한 번 더 시간 딱 주어서 협의를 권고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거 조정 신청에서 1번, 2번 딱 보시면 시장 분수나 시도는요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1번에 관로 1번에 2번에 있습니다. 근데 관로 2번 보시면 이때 만약에 공동으로 조정 신청이 딱 되어지면 조정안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일방으로 신청을 했다라고 할 때는요 시간을 주어서 한 번 더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해서 조정 신청이 되어진 사항들이 공동 신청이 딱 되어지면 조정안을 내어줄 것인데 한쪽에서 단독 신청이 딱 되어지면 단독 신청이 되어졌을 때 한해서 시간을 주어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권고할 때는요 일방 측에서 신청되었을 때 한다. 당사 합의로 신청이 딱 되어지면 조정안을 보내주지만 한쪽에서 일방 신청이 딱 되어지면 한 번 더 시간 줘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라는 말도 밑에 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심입니다. 보시면 다음 장 넘어가시면 요 조정을 할 때도 보시면 도시계획위에 심의를 거쳐서 조정안을 보냅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도 도계위에 심의를 거친다. 이것도 체크를 살짝 해주세요. 그래서 조정안을 딱 보내주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이어서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시면 이제 계획을 세울 때의 절차가 보이네요. 이제 수립할 때의 절차하고요. 이제 계획을 승인할 때의 절차, 계획의 절차가 지금 또 등장을 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보시면 역시 이 모든 계획이 그러하듯이 기초 조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안 한데 있었죠. 그런데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이 듣습니다. 그래서 구역 권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듣지를 않고 관계 행정기관끼리 의견 청취하지만은 계획 수립할 때는요 의견 청취합니다. 이때 의견 청취 딱 보시면요 주민 의견 청취를 할 것이고 또 보시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 권역을 지정할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의 의견 청취는 행정청 내부적인 의견인데 그런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의견 청취 일단에서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이루어진다.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권역을 지정할 때의 의견 청취는 행정청 간 내부적인 의견 청취다. 하지만요, 요 계획을 수립할 때의 의견 청취는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구분을 딱 하십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의 승인, 항상 승인할 때도 이제 절차입니다. 항상 승인, 확정, 결정할 때 보시면 이때 가서야 협의 심의하죠. 그래서 계획은 승인 또는 결정 또는 확정할 때 보시면 그때 가서야 요 단계에서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서 그 사실을 송부를 딱 해주면 송부받은 도시에서 그것을 공고해서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 조사사항들은 하여야 한다. 업무상이다. 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에 보시면 장기 발전 계획들이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공청회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지 공람은 아닙니다. 공람은 마지막에 공람을 시켜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불러 모아서 발표하죠. 공청회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합니다. 공청회 할 때는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것을 널리 공고해서 불러 모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불러 모으고요. 원래 광역 이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들은 말입니다. 그 도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한 군역을 다 불러 모아서 할 수 있고 또 도시별로 인천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일 전까지 공청회를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해요. 지방의회 보냅니다. 보내면요. 지방의회에서는 의견 제시에 대해서 보내주면 30일 안에 의견 제시해야 된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협의할 정상 성인 결정 확정할 때 협의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협의할 때는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 장들과 협의할 것이고 지방도지사가 이제 협의할 때는 지방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 장들과 협의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심의하겠죠.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할 때는 중앙에 있는 도계위의 심의고 그다음에 지방도지사는 도에 있는 지방도계위와 심의해서 송부해준다 하고요. 이때 협의할 때 보시면 보내면 30일 안에 의견 제시를 다른 무슨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의는 거기에는 제한이 없다 보면 되고요. 마지막 공람할 때 보시면 30일 이상 공람을 시킨다. 그래서 다 30일인데 마지막 공람은 30일 이상. 또요, 협의할 때는 30일 이내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 하고요. 지방의회 보내면 30일 내에 의견 나와야 됩니다. 또 공청회 개최할 때는 14일 전까지 개최를 공고해서 불러 모아야 된다. 이렇게 또 절차 편의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제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광역도시계획이었죠. 그래서 좀 상세상 다 보셨습니다. 보셨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도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상이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딱 세우시면 여기 발표가 딱 되어지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도시들은 여기 따를 업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이제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